첫 번째 항목은요. 모든 길은 조국으로 통한다입니다. 오늘도 관련 뉴스가 많죠?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서 이게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정경심 교수는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2004년 흉기를 소지한 강도를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탈출하다가 추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개골이 앞에서 뒤까지 금이 가는 골절상을 당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고는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나 BBC 뉴스에도 보도될 만큼 큰 사고였다는 게 정경심 교수 측의 설명입니다. 또 정경심 교수는 6살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건강 상태를 설명한 거는 검찰 조사 받기 어렵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건강 상태로 인해서 장시간 또는 연속된 조사를 받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이는 정경심 교수가 어제 오전 9시에 검찰에 출석을 했지만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구해서 예상보다 이른 오후 5시에 귀가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점을 이제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시간을 끌려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예. 정경심 교수는 오늘 병원에 재입원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까지 했다는 얘기는 검찰 조사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경심 교수는 어제와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재입원이 되면서 앞으로 언제 또 검찰 수사가 재개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주 중에 사실상 마무리될 예정이던 검찰 수사 이제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이 밝힌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배임, 그리고 배임 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인데요. 이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는 2006년과 2017년에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공사 대금 채권 소송을 내서 2차례 승소해서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많이 보도가 됐죠. 당시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을 한 뒤에 이제 패소를 했고요. 근데 검찰은 당시에 이제 공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허위 사실이고 학교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이제 위장 소송을 벌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조모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국 장관 부인 얘기, 그다음 동생 얘기, 그다음에 딸 얘기죠? 그렇죠. 오늘 이제 조국 장관의 딸이 이제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해서 그간의 논란에 대한 신경을 밝혔는데요. 이 조국 장관의 딸인 조민 씨는 표창장 위조나 인턴 허위 증명서 의혹 등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친인 정경심 교수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금 인터뷰에 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민 씨는 대학 및 대학원 입학 취소와 검찰 기소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 고졸인 게 돼도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의사가 못 되는 경우에도 다른 일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이제 쓰러진 사실이 없다라고 검찰이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정경심 교수는 쓰러지였었고 수사관이 119를 부르려고 했지만 정신을 되찾고 이제 정경심 교수가 119를 부르는 것을 말렸다라고 재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교통방송은 오늘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평소 이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통방송에서 또 조민 씨 인터뷰가 방송이 돼서 편향성을 보인 것은 문제다라는 비판을 제기를 했는데요. 특히 교통방송이 교통, 기상정보 등의 특수 목적의 전문 편성 방송 사업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이제 뉴스 보도 중심의 편성은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것은 이제 방송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후 재허가 심사에 반영을 해보겠다 이런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방통위 국정감사고 오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또 논란이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제 그 코링크 P2 투자 관련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은선수 금융위원장은 정경심 교수가 자신이 투자한 이 펀드 운용사에 다시 투자에 관여를 했다 이 의혹과 관련을 해서 투자자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를 했다든지 지시를 했더라도 책임은 운영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인 정경심 교수를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동양대 PC 반출에 한국투자증권의 프라이빗 뱅커 직원이 관여한 것, 그리고 펀드 출자 당시에 70억 원을 약정해놓고 10억 원만 출자한 것, 그리고 코링크 PE가 참여한 콘소시엄이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했다가 계약 해지한 것 등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정경심 교수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라고 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밝혔습니다. 네, 조국 장관 관련 뉴스만 쭉 정리했고요. 두 번째 항목 시사위키. 갑자기 불려온 중국입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지금 탄핵 조사를 받을 위기인데 현지 시간 3일 이번에는 중국을 향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비리 의혹 조사를 촉구를 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외에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뭐 거액의 부정한 돈을 챙겼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중국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가 갑자기 관련이 없는 바이든 전 부통령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이제 결국 작정하고 꺼낸 얘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에 이어서 또다시 외국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대통령이 계속 부추기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이미 틀린 게 입증된 음모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뭘까요? 뭐 국내 정치 측면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를 정당화하면서 민주당이 부당한 탄핵 공세를 하고 있다. 이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고요. 예. 또 민주당의 탄핵 조사 자체가 뭐 선거에서는 크게 손해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또 한편에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대외 정치적으로 보면 이달 15일과 12월에 예정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관련해서 중국의 이 무역 협상과 관련한 추가 압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민주당 유력 인사 조사해라라고 한 게 탄핵 사유가 된다니까 그럼 중국 너도 조사해라 이러네요. 그렇죠.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